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이후 가장 유력한 경영자 중 한 명이다. 마블의 인기 캐릭터인 아이언맨의 모티브가 된 그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며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생산시설이 전혀 없는 테슬라를 세계적인 전기차 브랜드로 성장시켰고,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통해서 국가를 뛰어넘는 성과를 이룩했다. 일론 머스크는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많은 도서를 읽어낸 것으로 유명하며 특히 프로그래밍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12살 때 동생과 함께 게임을 제작해 판매했을 정도였다. 이러한 재능은 당시 유능한 엔지니어였던 아버지의 영향이 지대했다. 아버지 덕분에 10대 초반의 전기 시공이나 아마추어 로켓 발사 등의 경험으로 공학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일론 머스크는 퀸즈 대학교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으며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재료과학 박사과정을 이수하던 중 자퇴하고 창업에 뛰어들었다. 그의 이 같은 공학 지식은 추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 창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당초 일론 머스크의 관심 분야는 에너지, 환경 등이었지만 창업 당시 닷컴 열풍의 동생과 함께 집2를 설립한다. 이후 컴팩의 회사를 넘기면서 20대의 백만장자가 된다. 본격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핀테크 기업인 페이팔이다. 페이팔의 전신은 1999년 3명의 동료와 창업한 온라인 은행인 엑스닷컴이다. 이메일 주소로 송금하는 이 기업은 동일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던 컴피니티와 합병해 페이팔이 된다. 페이팔로 일론 머스크는 1억 달러가 넘는 자본을 확보했지만 그 퇴진은 쓸쓸했다. 두 기업의 합병 후 일론 머스크와 다른 공동 창업자 간에 의견 충돌이 자주 발생했고 급기야 CEO에서 쫓겨났다. 결과론적으로 2002년 이베이가 페이팔을 인수로 2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비록 최악의 퇴진이었지만 페이팔로 맺어진 인맥은 그의 비즈니스의 주요한 바탕이 됐다. 이후 스페이스X, 오픈AI, 테슬라 등을 설립했을 때 초기 자본을 투자한 그룹이 페이팔에서 파생된 인맥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영 실패가 일론 머스크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다. 그는 모든 자본을 투자해 스페이스X, 테슬라 등을 설립했다. 일론 머스크가 처음 테슬라, 스페이스X 등의 비즈니스 모델과 목표를 공개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의 그의 아이디어를 망상이라며 비판했다. 기술과 생산 라인이 없는 자동차 기업이 전기차를 생산하고 국가적인 프로젝트인 우주산업을 민간 기업이 추진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인터뷰에서 테슬라 초기 자금난에 애플을 찾아가 테슬라를 매각하려고 했다는 사실만 봐도 얼마나 힘든 시기를 넘겼는지 알 수 있다. 결국 성과와 수익 모델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성공을 이뤄낸 기반이 됐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과 시제품을 출시한 스페이스X는 네 번째 시도 끝에 성공한 발사로 반전을 이뤄냈다. 이후 투자자들에게 각광받으며 투자 유치 및 기업 공개에 성공하며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부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일론 머스크의 공학적 지식과 집착에 가까운 기술 습득 욕구가 그의 성공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사업적인 가치를 제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스페이스X는 자사의 수익 모델로 전 세계를 단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스타링크 비즈니스를 선보였다. 로켓 발사가 성공하면서 보수적으로 따라온 비용 절감 효과를 바탕으로 저궤도의 4천여 개와 초저고도의 8천여 개의 위성을 발사해 이를 통한 수익화 사업을 구상한 것이다. 지금 스타링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스페이스X는 연간 300억 달러의 매출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아이디어에 비즈니스 모델을 더하는 일론 머스크의 사업 역량이 어김없이 발휘된 것이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이제 도전을 받는 입장이 됐다. 그동안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분야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적극적인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스페이스X는 유사 민간 우주 기업들에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도전자에게 다른 가치와 성공법으로 정면 돌파한다는 각오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더하고 노하우를 접목시키면서 그들보다 나은 가치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테슬라는 적극적인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으며 오토파일럿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더해 수익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
스페이스X는 빠르게 위성을 올려 전 세계 단일 네트워크를 선점해 비즈니스를 공고하게 하려고 시도 중이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오픈AI, 새로운 지하 터널 이동 등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머스크, 바이든 인프라 법안 공개 직후 오스틴 공장의 인력을 2배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모터스 최고 경영자가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의 고용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배로 늘릴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스틴의 기가팩토리에 2022년까지 1만 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썼다. 1만 명은 앞서 발표한 숫자보다 2배 많은 것이다.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투자에 초점을 맞춘 2조 달러 규모 사회기반 시설 법안을 공개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머스크가 오스틴 기가팩토리 확대 관련 트윗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오스틴 공장은 테슬라의 5번째 기가팩토리다. 테슬라는 첫 번째 기가팩토리를 미국 네바다주 스토리 카운티에 지었고, 이어 두 번째를 미국 뉴욕주 버팔로에 세웠다. 세 번째 기가팩토리는 중국 상하이에 지어 지난해 초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현재 독일 베를린에 네 번째 기가팩토리를 짓고 있다. 오스틴의 5번째 기가팩토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테슬라는 오스틴 공장에서 전기 트럭 세미와 사이버 트럭, 미국 동부 지역에 주로 공급할 모델 3, 모델 Y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기가팩토리 외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있는 조립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UBS, 애플 10년대 전기차 시장 8% 장악. 애플이 전기차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이번에는 애플을 강력한 두 번째 후발주자로 예상했다. 앞서 UBS는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전기차 시장에서 급성장해 선두주자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야후 파이낸스는 UBS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보트의 전망을 인용해 애플이 10년 안에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8%를 장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트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 개척자로 쌓은 명성과 첨단 기술 제품에서 높은 소비자 만족도로 충성심 깊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또 애플이 자율주행차 기술에 꾸준히 투자해왔고 자율주행차 기술의 핵심인 라이다,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점을 이 같은 낙관 전망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애플이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전기차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없다면서 10년 안에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8%, 영업이익률 15%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보트는 고객들에게 보낸 분석 노트에서 애플 목표 주가를 115달러에서 142달러로 높이고 추천 등급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 그는 전기차 옵션이 아이폰 사이클 정상화를 상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트는 자사의 자동차 시장 분석과 단연간에 걸친 애플의 자율주행차 면허, 라이다 특허 취득을 감안할 때 애플의 전기차 시장 진출은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면서 주당 14달러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특히 애플이 가진 강점인 높은 기술력과 충성심 높은 고객을 만들어낸 제품 만족도를 전기차 시장에서 애플이 성공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보트는 애플이 독자적인 브랜드의 전기차를 출시할 수 있을 만한 저력을 갖고 있다면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최소 5%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스마트폰 시장을 비롯해 애플이 그동안 주요 부문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며 시장을 개척했던 것과 달리 전기차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애플이 엄청난 자원을 토대로 빠른 후발주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첨단 기술과 탄탄한 자금, 충성스러운 고객들로 무장한 애플이 일단 전기차 시장에 진입만 하면 돌풍을 일으키며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애플은 앞서 2월 현대자동차와 전기차 생산 협상이 결렬되면서 또 다른 협력사를 찾고 있다. 하청사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협력을 꺼리는 분위기여서 애플이 계속해서 협력사를 찾을지 아니면 아예 자체 전기차 생산을 추구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편 전기차 시장에는 최근 스마트폰, 인터넷 부문 업체들이 속속 진입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 검색 엔진 업체 바이두가 연초 전기차 시장 진입을 선언했고, 애플의 스마트폰을 하청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도 전기차 생산 계획을 밝혔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에 애플을 꿈꾸며 1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니오, 전기차 생산 감소 현실화, 반도체가 급소됐다. 중국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의 약점이 노출됐다는 우려가 크지만 단기간 내에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자동차 생산량은 150만 3천 대로 전월 대비 37.1% 감소했다. 1월에는 238만 8천 대가 생산돼 전월보다 15.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 만에 생산량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이다. 위사오와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부비서장은 전월 대비 자동차 생산이 줄어든 원인 중 하나가 반도체 부족이라고 말했다. 협회 측은 올해 1에서 2월 기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율이 5에서 8% 수준이라고 추산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심각성은 그 이상이다. 전기차 업체 니오 관계자는 관영신화통신에 반도체 부족 현상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공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니오는 지난달 29일부터 5일간 전기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재고가 동난 탓이다. 생산 라인이 아예 멈춘 건 니오가 처음이지만 지리자동차 등 현지 업체와 중국 내 폭스바겐 및 도요타 합작 공장 등도 생산 조정에 돌입했다. 올해 업황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던 자동차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서 자칫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위 부비서장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행정수단을 통해 반도체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목을 조르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기차는 물론 내연기관 차량까지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을 비롯해 전자식 주행 안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장 부품을 필수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중국은 차량용 전장 부품에 탑재되는 반도체를 거의 수입에 의존한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반도체 부족 사태로 중국 자동차 제조업의 약점이 노출됐다며 기술과 미세 공정 수준이 높은 차량용 반도체일수록 더욱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법인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을 언급하며 자주적인 공급 능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모순이 드러난 것이라며 차량용 반도체는 산업의 핵심 경쟁력과 관계된 중요 부품인 만큼 전면적인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부비서장은 반도체 부족과 국산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중국 자동차 산업 사슬의 명백한 약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 사슬을 스스로 통제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샤오펑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샤오펑, P7 자율주행 차량으로 3,600km 주행. 역대 최고 기록. 중국의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제조사 샤오펑이 3월 19일 광저우를 시작으로 3월 26일 베이징에 이르는 3,000km 내비게이션 지원 자율주행차 원거리 주행을 완료했다. 샤오펑의 내비게이션 가이디드 파일럿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 P7 차량은 3,600km 이상 주행을 완료했으며 이 중에 2,930km는 NGP의 통제하에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루어졌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굵직한 사고가 이어지던 중 가장 최근에는 오토파일럿으로 운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나 아직 일반 대중은 자율주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트리플레이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차를 모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샤오펑의 원거리 주행은 고객들이 머지않아 자율주행이라는 아이디어를 보다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데이터 수집에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쿠팡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쿠팡이츠, 단건 배달, 전의 전쟁 서막 열었다. 쿠팡이츠로부터 시작된 단건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단건 배달은 한 번에 한 제품만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쿠팡이츠의 단건 배달 성장세가 두드러지자 경쟁사도 비슷한 서비스를 런칭했다. 단건 배달의 경쟁력은 배달원 규모다. 배달원 수가 적을 경우 성공할 수 없는 구조다. 향후 업체들이 더 많은 배달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자본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업계에서 쿠팡이츠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업체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지난해 런칭 1년 만에 점유율 11%를 기록하며 업계 3위로 자리 잡았다. 쿠팡이츠의 성장 원동력으로는 단건 배달이 꼽힌다. 쿠팡이츠는 주로 아르바이트 형식의 배달원 쿠리어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업 라이더가 다수 매장에서 상품을 받아 묶음 배달을 진행하는 경쟁사와 달리 한 번에 한 것만 배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이는 배달 시간, 음식 상태 등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 자연스럽게 쿠팡이츠에 대한 선호도도 올랐다. 성장세에 접어든 만큼 업주 확보, 프로모션 등 소비자 유인 요소 마련에도 여력이 생겼다. 그 덕분에 쿠팡이츠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 약점을 빠르게 보완하면서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업계 내에서 쿠팡이츠의 절대적 입지는 아직 크지 않다. 배달앱 업계는 배달의 민족이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 625의 시장 점유율도 30% 수준이다. 상위 두 업체가 배달앱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배달의 민족은 지난해 매출 1조 995억 원을 기록하며 업계 최초로 매출액 1조 원의 벽을 넘어섰다. 그만큼 후발주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하지만 쿠팡이츠는 최근 서울 강남권 등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점유율 50%를 넘어서는 등 성과를 거뒀다. 업계에서는 쿠팡이츠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쿠팡이츠가 빠르게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기존 업체들을 위협하는 요소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서울 경기권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혔다. 올해는 대전, 울산, 대구에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달에는 호남, 강원, 제주에서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점유율 역전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배달의 민족은 45분 내 배달하는 번쩍 배달과 자체 배달원 배민라이더스를 통한 단건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다. 일반인 라이더 배민 커넥트를 위한 배민 배달 앱을 론칭해 라이더 확보에도 나섰다. 배민 배달 앱은 기존 대비 가입 과정을 간소화한 앱이다. 625도 인공지능을 통해 배달 시간을 20분으로 줄인 625 익스프레스를 내놨다. 이들 서비스 모두 쿠팡이츠에 비해 유동적이지만 단건 배달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는 배달의 민족과 625가 쿠팡이츠의 공세를 막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건 배달 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인력이 부족해서다. 각 업체가 직접 단건 배달을 시행할 수 있는 전업 배달원은 배달의 민족이 3천여 명, 625는 1,700여 명에 불과하다. 쿠팡이츠의 경우 별도의 전용 라이더는 없다. 하지만 일반인 배달 인력 시장을 통해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쿠팡이츠가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넓힐 수 있었던 이유다. 결국 배달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업계에서는 배달앱 시장에서도 자본 경쟁 구도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더 많은 배달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유인할 프로모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맹점주,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마케팅 비용 투자도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소비자들의 특정 배달앱에 대한 충성도가 타 업계에 비해 낮은 것을 고려하며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더욱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구조상 배달앱은 멤버십 시스템 등 고객 로깅을 위한 서비스를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프로모션 등의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야만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건 배달이 업계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공격적인 투자만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출혈 경쟁 구도가 머지않아 위험 수위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쿠팡을 제외하면 투자 여력이 남아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서다. 얼마 전 딜리버리 히어로와의 합병이 마무리된 배달의 민족은 당장 공격적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매각 수순에 있는 625는 더욱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쿠팡은 최근 뉴욕 증시 상장으로 조달한 5조 원 가운데 일부를 풀필먼트와 쿠팡이츠 등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진행했던 계획된 적자 전략을 배달앱 시장에서도 가져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 625 등도 쿠팡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은 일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 이후다. 경쟁이 끝난 후 업체들이 투자 비용 회수에 나설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라이더와 소비자가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